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 양말입니다. 검색창 킹삭. 지난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 클립 동시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검색창 치시면은 양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여성, 남성, 아동, 그리고 터신에 관한 여러가지, 터신도 또 두꺼운 거, 얇은 거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슬리퍼에 신는 탑이 일명 그런 터신,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만 끼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신는 아주 봉조와 손봉조된 좋은 터신, 또 남녀 공용 양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 킹삭이 들으시면 아주 특수한 여러 가지 제품, 여러 가지 양말, 나무집에 없는 게 다양한 종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오늘은 방합이 아니라 방합이란에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지지합, 방합이란에서 이렇게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초가 있으신 분, 아니면 또 깊이가 있으신 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기초 없으신 분, 그리고 처음에 들으신 분은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블로그, 책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또 유튜브 들으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명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고 또 좀 배우고 싶은 분은 정말 이런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해야 재미가 붙고, 그래야 또 의욕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확립해야 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모두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천간은 끝났고 십신, 천간합, 그리고 지지합 들어가서 지금 방합, 이치할 때 동서남북 합한다 해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2달과 지지 1년은 12달이죠. 12달. 그래서 지지는 역시 천간은 이제 끝나서 지지로 들어가는데, 하늘, 땅, 하늘, 천간, 그리고 지지는 땅,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 그리고 음양이 있다고 그러죠. 하늘, 양, 땅, 그러듯이 지금 지지 12달과 지지 1년과 지지는 지상의 현상을 나타내기에 동원된 기호입니다. 즉 자축인묘의 기호죠. 기호입니다. 천간에는 구체적인 천간, 하늘의 기온, 천간에는 땅의 반대가 하늘 아닙니까? 하늘. 그래서 천간에는 구체적인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지만 지지에는 계절적인 요소와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지지, 땅. 우리는 하루도 땅을 밟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땅을 밟고 우리가 버티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밀접한 관계,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땅. 그래서 천간이 추상적인 에너지와 힘을 의미하고 지지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대전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는 계절적인 요소와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우리네 조상들은 계절을 가늠하고 시간을 알기에 12지지를 활용하였다는 말입니다. 12지지, 천간 공식 10개,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천간 공식입니다. 천간. 그러니까 수정 들어보면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갑 1, 을 2, 병 3, 병, 정 4, 무 5, 기 6, 경 7, 신 8, 임 9, 개 10. 그래 천간은 10개. 그리고 지지는 12개.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 아닙니까? 그래 지지는 금, 약지, 무명지라고도 하고 약지 맨 끝마디,
마디가 4개잖아요. 맨 끝마디부터 출발합니다. 자, 죽,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니까 약지라고도 하고 무명지라고도 하고, 보통 무명지라고 많이 쓰는데 약지라고도 많이 통하죠. 그래서 무명지가 됐든 약지가 됐든 출발이 맨 첫 마디 끝마디. 자, 두자가 천간보다 두자가 되기 때문에 천간은 갑이 여기서 출발인데 지지는 12자이기 때문에 약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출발하는 약지는 맨 첫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 그리고 검지는 4마디 다 사용하고, 역시 4마디 사용하는 검지와 새끼손가락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장지만 장지도 역시 첫 마디와 끝에 마디. 그래서 장지와 약지만 2개 사용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검지와 새끼손가락 4마디를 다 사용하고, 지금 자일, 축이, 인삼, 묘사, 진오, 사오, 오육. 그래서 사오, 사오, 뱀을 때 사오, 오육, 미칠, 경, 미신, 신팔, 그리고 유구, 유십, 닭, 그리고 술 10일, 그리고 해 12. 그러니까 자는 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자. 그래 지지 공식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천 수백 번 하기 때문에요. 알지 말라도 알게 됩니다. 좀 관심이 있으시고,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또 하고 싶으시면 아예 관심이 없고 하시지 않을 분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물론 관계없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해 보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공식 천간열, 지지 10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는 지, 물상면으로 자는 동물, 얼른 기억하기 좋게. 자는 지, 축은 소, 우리가 기르는 소, 가정에서. 그리고 이는 호랑이, 산속에서 사는 호랑이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죠. 호랑이. 그리고 묘는 토끼. 그리고 지는 상상의 동물.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는 상상의 동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보고 말로만 듣는 상상의 동물. 용은 그래서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 어포를 보시면 옷, 의자 이런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의자라고 알아듣게 해서 그걸 지금 권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의자나 아니면 옷은 용이 시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그래 꿈에 또 태몽에 용꿈을 꾸면 큰 인물을 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쉬운 예로서 우리 국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분이 태몽에 용이 승천하는 걸 봐가지고 처음에 이름은 몽룡이라고 했답니다. 몽룡, 꿈몽, 용룡. 그래 큰 인물이 대한민국 초대 국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공과는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요. 자우전 초대 국부로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연세가 72이신데 대통령 하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인물들, 그래서 상상의 동물, 그리고 사는 뱀. 요즘 여름철이라서 뱀비로 활동 많이 하죠. 시골에는 좀 웬만하면 공기 맑고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수시로 볼 수 있어요. 도해지라서 땅이 없고 그래서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시골은 수풀이 많고 해서 먹을 게 많고 먹이사슬이잖아요. 있어야 뱀. 그리고 오는 말 그대로 경마장 가면 볼 수 있죠. 또 제주도에서 조랑말 등등, 또 경마요 이런 게 말. 그리고 미는 우리 미는 미는 염소. 양은 털 깎는 거잖아요. 우리 동양적인 건 양을 안 기르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맞을 것 같아요. 미는 염소. 그리고 신은 원숭이. 그건 열대지방이나 아니면 쉬운 예로서 동물원에 가면 또 원숭이를 구경할 수 있죠. 원숭이. 그리고 유는 닭은 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직접 뭐 우리 안에 가둬서 기르는 닭, 시골에 또 노아먹여서 기르는 닭, 이런 닭. 그리고 술은 여러분이 아주 애지중지 애끼는 누구나 거의 10중 8구가 예 정말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예 더 아주 뭐하는 애지중지 하는 네 술, 개술입니다. 개술. 그리고 해는 돼지. 예, 시골에 좀 마구간에서 많이 기르는 돼지. 아니면 우리장에서 기르는 돼지. 예, 그래서 동물로 예, 지금 제가 물상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한 번을 듣더라도 바로 기억하고 또 머리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물상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지지에는 계절적인,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계절 말하는 거죠. 예, 지지에는 땅에는 계절적인 요소와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왕초보 내지는 기초가 없으신 분, 또 처음 들으신 분을 이지로 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수준이 있으신 분은 예, 좀 기루한 느낌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러신 분들은 안 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기준이 기초를 이해하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양해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이면 천천히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림이 나오든 설명을 하든 이걸 예를 들어서 A4 용지 읽으려고 맘먹으면 2, 30초 뭐 15초 내지 그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설명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예 반복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지에는 계절적인 요소와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우리네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죠. 조상들은 계절을 가늠하고 계절을 가늠하고 시간을 알기 위해 12지지, 12지지를 활용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려서 지나가겠습니다. 12지지, 12지지가 12지지 자체가 달력이자 시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사주 명리는 현대인의 사주 명리, 사주팔자, 사주원국. 지금의 사주 명리는 현대인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사주 명리가 곧 구체적인 삶의 현실적인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위해서는 지지가 12개의 달, 12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예, 방합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가 12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지가 나타내는 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지지와 12개월. 예, 지금 도면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2지지와 12개월 1년이죠. 12달은 예, 자부터 출발하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지지의 공식입니다. 지지의 공식. 반드시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지지. 자는 자수라에서 오행의 자수입니다. 그래서 검정으로 나온 겁니다. 수는 물은 검정입니다. 그 축은 예, 토, 축토라고 해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인은 예, 인목이라고 해서 인묘는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나무이기 때문에 녹색. 요즘 예, 산에 가면 녹음이 우거졌죠. 그래서 녹색. 그리고 역시 진토는 여기 토기 때문에 노랑. 그리고 사화, 오화는 예, 화기 때문에 빨강. 그리고 미도 역시 미토입니다. 토. 예, 토가 4개죠. 진솔충미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계절 사이의 다리 역할. 예, 간의 역할. 예, 중재 역할. 그래서 예, 미토.
노랑. 그리고 신금, 유금은 지지에서, 천간에도 신금이 있지만 지지에도 신금이 있는데 한문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원숭이 신이고 천간은 매울신, 신라면을 때 매울신이고, 여기는 원숭이 신. 글자 자체가 한글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유는 금입니다. 흰금과 유금. 이거는 금이기 때문에 화연색. 그리고 역시 술토 역시 흙이기 때문에 노란 겁니다. 해수 역시 물이기 때문에 검정입니다. 해수. 그래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가지고 거기에 또 월이 나와 있죠. 자가 12월로 나와 있네요. 자가 11월이 해고. 그래서 일단은 또 나중에 이제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계절적으로 12지지와 12개월, 12지지와 12개월. 그래서 사주 명리의 모든 기준은 양력. 보통 과거에는 음력을 많이 썼는데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양력이 들어와서 양력을 많이 쓰니까 기준이 전혀 음력이 되든 양력이 되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 기준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 음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융통 있게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식은 양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양력에 해놓습니다. 그래 자수는 양력으로 12월, 1월은 축토, 2월은 인목, 3월은 묘목, 4월은 진토, 5월은 사화, 6월은 오화, 7월은 미토, 8월은 신금, 9월은 유금, 10월은 술토, 11월은 해수. 이거는 지금 양력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자수는 12월, 그리고 축토는 1월, 인목은 2월, 그리고 3월은 묘목, 4월은 진토, 5월은 사화, 6월은 오화, 7월은 미토, 8월은 신금, 9월은 유금, 10월은 술토, 11월은 해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확실하게 지지 공식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오시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많이 쓰지 않아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 다음 거꾸로도 술해 이렇게 해 술유 신미 오사 진묘 인축자. 거꾸로 역행도 있고 순행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과 지지.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계절이 4계절이잖아요. 지지, 땅의 기운. 12지지는 12개가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 순서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1, 축, 2, 인, 3, 묘, 4, 진선, 진, 5, 4, 1, 2, 3, 4, 5, 4, 6, 5, 7, 미, 8, 신, 9, 유, 10, 술, 11, 해, 12. 그래서 12개, 12지지. 12지지는 계절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절, 봄여름. 그래, 목, 화, 토, 금수. 오행의 계절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의 표의 색깔만 보고도 계절에 해당하는 지지가 무엇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2지지와 4계절. 밑에 도면을 보시면 계절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12지지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죠. 그래서 겨울은 수,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이렇게 4계절로 분류가 됩니다. 지지와 4계절 나와있죠. 자축인묘 이건 이제 지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12자. 그리고 자에서부터 출발해서 해가 끝. 그리고 겨울은
해수가 겨울입니다. 해자축 나중에 삼합이 나오는데요. 예, 해자는 겨울인데 축토는 겨울토입니다. 예, 계절과 계절 사이에 이어주는 간이 역할, 중간자적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토는 진솔축미 4개입니다. 그래서 겨울토는 축토입니다. 그리고 인묘진 녹색, 예, 2월, 3월, 4월로 나오죠. 인묘는 목이기 때문에 녹색, 진은 토기 때문에 진토, 예, 노란색. 그래서 봄의 토는 예, 진토입니다. 진토, 인묘, 봄의 토, 봄으로 나오죠. 인묘. 그리고 진은 예, 진토 역시 봄토입니다. 예, 이제 토로 인해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인묘진 다음에 여름, 사오미, 여름 화로 나오죠. 봄은 목, 겨울은 수, 그리고 여름은 화. 예, 사오미, 사화, 오화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미는 역시 토, 미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미토는 예, 뜨거운 토, 여름토입니다. 여름토.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토입니다. 술은 가을토입니다. 가을. 예, 신유술, 신은 가을로 나왔죠. 금은 하얀색. 그래서 예, 좀 하얀색으로 나왔죠. 신유술, 신유는 가을이기 때문에 하얀색. 금이기 때문에. 술은 술토이기 때문에 노란색. 해수는 겨울로 나왔죠. 해자가 겨울로 나왔죠. 해자. 첫 자와 마지막 자, 해자가 해수, 자수.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수입니다. 수. 물 숫자로 나왔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5행 나와 있잖아요. 봄, 목, 화, 금, 수.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예, 목, 화, 금, 수로 나와 있는데 계절과 계절 사이 간의 역할, 중재 역할하는 토는 나와 있는데도 표시를 안 했죠. 그래서 토까지 포함해서 5행입니다. 5행. 지금 4행으로만 나오는데 목, 화, 금, 수로만 나와 있죠. 4행이죠. 그래서 5행은 토가 들어가고 5행입니다. 그래서 토는 이미 이렇게 계절 사이 이어주는 예, 간이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는 안 했습니다. 이제 딱 부러지게 예,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겨울 이렇게 예, 인목, 사화, 예, 그리고 유금, 인묘, 그리고 사호, 그리고 신유, 해자 이런 식으로 딱딱 예, 계절을 의미하면은 이렇게 표가 되는데 사이사이 역할을 하기,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는 별도로 봄, 여름, 가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봄은 진토, 여름은 미토, 가을은 술토, 겨울은 축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가 된다. 삼합을 때 나옵니다. 해자축, 해묘미, 사유축 막 등등해서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배운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12지지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첫째 예, 처음에는 원래 해자축입니다. 겨울. 그리고 인묘진 봄이고 그리고 사오미 여름 그리고 신유술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예, 지지로 표시한다. 이게 방합이나 이치 예, 방합 이치 얘기하죠. 계절과 계절이 합해지는 방합. 그리고 예, 만약 축월 양력 가로 열고 양력 1월경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 명리에서는 겨울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양력 만약 축월은 예, 제가 말씀드린 축월은 1월이라고 했잖아요. 차는 12월, 축월은 1월, 양력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든 겁니다. 축월 가로 열고 양력 1월 가로 닫고 1월경에 태어난 사람 1월이면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 한 달 안에 태어난 사람은 축월경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 명리에서는 겨울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실제로 양력 8월은 굉장히 더운 시기지만 신월 가로 열고 양력 8월경에 태어난 사람은 예, 양력 8월경 신월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 명리에서는 가을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예, 뜨거운 유글거리는 8월 무지하게 덥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8월에 태어나면 신금. 신금. 그래서 신월 8월경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 명리에서는 가을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 양력이기 때문에, 양력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력 8월 같으면은 한 9월, 10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는 그럼 10월이죠. 그런데 양력으로 쓰다 보니까 8월에도 신월, 가을로 간주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아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지. 사람이 땅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금 방합, 계절합. 재밌는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각 계절과 계절의 사이를 오행토의 성질을 가진 지지가 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맨 처음에 십신할 때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 중매 역할하는 토, 봄 다음 여름이니까 봄, 여름을 이어주는 진토, 진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여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름에서 또 가을은 미토, 미토 사오미, 인묘진봄 해서 여름으로 넘어가려면 사오미 중재 역할. 그래서 사오미 가을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이글거리는 태양. 아주 여름에 더운데 갑자기 서늘한 기운으로 갑자기 가버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 예입니다. 피부로 느끼게 날씨가 이렇게 탁 갑자기 서늘하면 감기 환자, 관절기 감기 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너무 이걸 뜨거운 기운이 너무 서늘한 기운을 가다 보면 돌연변 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재 역할. 그래서 사오미 미토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각 계절과 계절, 봄, 여름, 가을, 계절과 계절이죠. 계절과 계절 사이를 오행토, 오행 진솔충매가 토입니다. 오행토의 성질을 가진 지지가 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봄을 의미하는 지지인 인목과 묘목, 인목 아까 봄이라고 여기 도면에서 보셨죠? 그래. 이건 또 도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또 도면이라고, 또 밑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자축인묘, 요것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이걸 쫙 끝나려면 한 7장, A4 용기, 7, 8장이 됩니다. 인쇄한게. 그런데, 요걸 하려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연돼서, 여러분이 너무 기루하고 뭘까 싶어서, 또 요즘은 초스피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도 15초 안에 숏 방송은 15초 안에 모든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면 여러분이 기루하고 여러분이 또 실증내고 또 너무 길어서 또 조회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좀 이걸 2번이나 3번 넣어서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도 쉽고 여러분이 또 검색하기도 조회하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줄여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하고 말씀드립니다. 봄을 의미하는 지지인 인목과 묘목. 인묘는 봄을 상징합니다. 인은 인목, 나무, 역시 양목, 그리고 묘목은 음목. 그래서 나무, 숲은 녹색, 현재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름을 의미하는 사화, 오화, 화는 불입니다. 사화, 오화 사이에 진토가 봄과 여름을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해서 공인중개사.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혹은 집을 살 때, 매매할 때, 그럴 때 공인중개사에서 중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의 물상입니다. 빨리 토가 이렇게 복통 방식으로 중간 계절과 계절 사이를 중재하고 있구나, 중매하고 있구나.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복덕방,
예, 공인중개사 예를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과거에는 전부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용어가 멋있잖아요. 복덕 큰덕 복덕방. 그치? 요즘은 이제 공인중개사로 명명이 바뀌었죠. 이름이. 예, 그래서 제가 물상면으로 이런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머리에 쏙 쉽게 각인이 되고 절대 잊지 않고. 그래서 토, 오행토는 사계절, 계절과 계절 사이 중재, 간이, 교량 역할, 그 다 같은 말이잖아요. 중재, 교량, 이제 중매 뭐 등등 해서. 그러니까 그 점을 토는 이해하십사. 그래서 계절에서 딱 부르지. 예를 들어서 인묘는 봄, 이제 사오는 여름, 그리고 신유는 금, 이제 가을, 그리고 또 해수는 겨울, 이렇게 딱딱 사계절이 표시가 되는 토만은 안 나왔잖아요. 그냥 토. 그러니까 계절 사이에 중재, 다리 역할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좀 오행토로 기억하시면 되고, 계절에서는 포함이 된다는 거.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세자가 합해야 됩니다. 중재 역할을. 그래서 토에 한해서만 4개, 나머지는 2개씩이고, 인묘 둘 아닙니까? 거기에 인묘진, 진까 진토까지. 그래서 사오도 둘 아닙니까? 여름, 미가 미토, 사오미까지 해서 여름. 그리고 신유 둘 아닙니까? 가을. 근데 여기서 신유술 해서 세자가 합해져야 또 가을 중재 역할. 가을에서 자연스럽게 겨울로 넘어가는 해자축이 겨울입니다. 해자는 해수, 자수. 그리고 그 겨울인데, 겨울 상징인데, 축은 축토, 겨울토, 땡땡, 꽁꽁, 땡땡이라고 하는데, 제가 꽁꽁 얼은 땅을 축토라고 합니다. 축토. 예, 이렇게 4개로 구분한다는 거. 정말 기초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를 알아야 이해를 함으로써 배울 의욕도 있고, 들을 의욕도 있고, 또 책을 보고도 싶고, 블로그를 볼 수, 유튜브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좀 끌더라도 세세하게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초, 기초가 없으신 분, 또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설명하는데 중점 드리겠습니다. 네, 진토가 봄과 여름을 중재하고 있는 중재와 연결, 만물을 보듬는 오행토, 만물을 모두가 보듬는 수용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만경인데요. 흙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꺼려 싫어하는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똥 오줌을 싸는데 그래도 나 싫다 뭐 한단 말이 있습니까? 아무리 오염된, 예를 들어 악취가 심한 뭐 기름을 내버린다든지 오물을 버린다든지 절대 싫은 내색이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보듬잖아요. 이 토, 아주 토량이 어마무시무시잖아요. 일체 싫다는 뭐가 없지. 나중에 그게 큰 재앙으로 오는 거죠. 사람의 무덤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공해 물질 배출하고 또 산림 훼손을 오다 보니까 과거의 역병은 좀 비화가 되는데, 과거 전염병이나 홍역 같은 거는 길어봐야 반년 내지 길어봐야 1년 했는데, 요즘 지금 코로나는 뭐 한 3, 4년, 4, 5년 끓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너무 한편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너무 공해를 유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큰 역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비닐을 없이고, 여러분이 장바구니 짊어지고 반드시 장을 보십시오. 그럼 비닐과 전략되잖아요. 그럼 공해가 배출로 정말로 엄청난 비닐 여러분 태워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거. 공해 많이 배출로. 그리고 비닐은 썩지도 않아요. 불 아니면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비닐을 좀 삼가하시고 되도록이면 장바구니를 이용하십시오. 네,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 얘기가 빗나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표에서 각 계절의 시작에 해당하는 지지는 인목, 사화, 인목은 봄, 사화는 여름, 신금은 가을, 해수는 겨울, 해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신해, 그래서 이걸 인신사해,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장도 자, 축, 인 아닙니까? 사이드 인, 그리고 신 역시 여기입니다. 순서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아닙니까? 인신. 그래서 수장도를 알면은 참 기억이 좋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반드시 차례를 알아야 됩니다. 인신 사해. 사가 여기 자축 인묘 진사 아닙니까? 사해. 그냥 끝과 끝마디 예,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되겠네요. 인신사해. 이게 그러니까 인은 봄, 신은 가을, 사는 여름, 해는 겨울. 사계절 아닙니까? 인신사해. 혹은 인해사신. 사는 인봄, 해는 겨울, 사는 여름, 예, 신은 가을. 인해사신. 혹은 혀가 잘 들어오게 인신 봄 가을, 사해 여름 겨울. 반대 아닙니까? 여름 겨울 반대잖아요. 덥고 춥고 시원하고. 봄은 좀 따뜻한데 가을은 시원하고. 인신사해. 바꿔 말하면 인신이 충입니다. 충. 7번째예요. 자, 여기서부터 인부터 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입니다. 충은 7번째가 충입니다. 인신충, 사해충. 역시 4부터 출발해서 해까지 하면 사, 오, 미, 신, 유, 술, 해근데 사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충입니다. 그래서 사해충, 인신충, 충mit충, 자오충. 충이 6개입니다. 12개니까 네. 자오충, 충mit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그래서 6개 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 인해, 사신. 예,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장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지는 인목. 제가 설명을 그냥 도면을 안 보다가 설명하고 보려면은 또 잠깐 좀 헤맬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스코니가 이럴 수도 있고요. 거의 10중 8론 제가 알기라도 이야기 안 보고 하다가 다시 보려면 좀 헤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각 계절의 시작에 해당하는 지지, 봄 시작하는 인목, 여름 시작하는 사화, 가을 시작하는 신금, 겨울 시작하는 해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계절의 중앙에 해당하는 지지는 묘, 오, 유, 차. 그래서 바꿔 말하면 혀가 잘 들어가고요. 원래는 이게 정상입니다. 순서가 묘,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차.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혀가 잘 들어 잘 기억하기 좋게 자오 묘라고 합니다. 이걸 좀 나중에 설명해. 자오 묘, 왕지라고 하죠. 왕. 계절을 중간에서 가장 기운을 많이 기운을 발산하는, 기운을 이용하는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묘, 오, 유, 차. 순서대로 지금 처음이니까 원칙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익숙하면 자오묘요, 인신사에 그때 가서 익숙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우선은 순서대로 정석대로 제가 좀 혀가 잘 안 들어가고 좀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목, 봄목, 인은 양목, 묘는 음목. 그래서 인묘가 봄. 그리고 오화는 여름인데 사화가 오화, 사화는 양, 오화는 그래서 언제나 양이 앞서잖아요. 양, 음은 뒤에. 그래서 사화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오화, 사오가 여름. 그리고 신유, 신은 신금, 양금입니다. 유는 음금입니다. 그래서 신유 가을. 그리고 해차, 해수가 양입니다. 자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해자. 그래서 이렇게 자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계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지지는 진토, 미토, 술토,
축토입니다. 예, 바꿔 말하면 계대로 마지막에 해당하는 지지는 진토는 봄우토, 그리고 미토는 여름토, 술토는 가을토, 축토는 겨울, 꽁꽁은 얼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언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축토는 겨울땅, 해자축, 해수 자수 겨울인데, 예, 거기에 간이 역할하는 축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갈무리 하는 축토, 꽁꽁은 축토가 겨울토, 그리고 술토는 가을토, 미토는 여름토, 진토는 봄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에서 각 계대로 시작에 해당하는 지지를 생지, 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삼합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이 나옵니다. 삼합, 세 가지 지지가 모여서 합을 이룬다. 합이 되면 국, 판이라고도 한다. 세력이라고도 한다. 어제 잠깐 언급했죠. 예, 그래서 지지에서 각 계절의 시작에 해당하는 지지를 생지, 생지에 관한 또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다는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생지, 중앙에 해당하는 지지를 왕지, 왕성하다. 예, 중앙에 해당하는 좌우 묘유가 왕지입니다. 생지는 아까 인해 사신이 생지고 계절 불러오는 시작되는 생지, 즉 인신사해, 인목, 사화, 신금, 해수, 이게 생지입니다. 계절을 불러오는 시작되는 생지. 그리고 자, 오, 묘, 유, 이게 왕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왕성의 활성, 말 그대로 왕성하다, 활기차다, 힘이 넘쳐난다, 계절을 망치가는 좌우묘유가 왕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술, 충미, 요거는 고입니다. 고. 창고고, 묘고고. 계절과 계절을 갈무리하는, 창고에 가둬두다가 때가 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갈무리 역할.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지에서 각 계절을 시작에 해당하는 지지를 생지, 중앙에 해당하는 지지를 왕지, 한문어도 왕성한 왕자로 써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지지를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 한문 뜻입니다. 창고고, 묘고고 할 때 창고고, 창고에 뭘 가둬두지 않을까, 뭘 가둬둔다는 거 이상하게 사람을 가둔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곡물 같은 거 가을철에 수확하면은, 아니면 필요한 장신구를 창고에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창고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지는, 생지 설명 나오죠. 생지는 지금 도면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도면 설명은 드릴 때 그때 보여드리면서, 우선 도면 나오기 전이니까요. 생지는 계절의 기운을 강하게 약동시키고, 왕지는 계절의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며, 고지는 계절의 기운을 마감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다 순번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생지, 처음에 시작되는 생지는 계절의 기운을 강하게 약동시키고, 왕지는 계절의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며 그래 왕성하다. 그리고 고지는 계절의 기운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인묘진이죠. 진토가 그 인묘를 잠깐 계절이 끝났으니 잠시 창고에 머무르다오. 쉰 다음에 또 계절이 되면 다시 그때 좀 그러죠. 충전시켰다가 그때 다시 왕성 활동을 해다오 하는, 이런 제가 좀 설명을 부연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창고고,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 이게 이제 삼합의 지금 시초 설명입니다. 앞으로 나오면 세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국, 판, 세력을 이룬다. 목국, 화국, 토국, 이런 식으로 국을 이룬 판, 세력, 이걸 갖다가 명리상으로는 국이라고, 삼합, 세 지지가 합해서 이런 걸 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절의 기운을, 생기는 계절의 기운을 강하게 약동시키고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드립니다. 왕지는 계절의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며, 고지는 계절의 기운을
마감하는 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모든 뜻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방합에서는 방합, 네, 계절의 합, 네, 이치방, 계절, 예, 이치, 방이 동서남북 막 그러잖아요. 예, 방합에서는 생지, 왕지, 고지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삼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서 삼합, 세 가지의 합, 세 가지 지지가 모여서 합해지면 예를 들어서 해묘미 하면 목구폼, 해묘미, 묘 가운데 묘가 묘 먹을 때 인목 묘 먹을 때 묘입니다. 그래서 묘는 인해면 봄입니다. 그래서 봄은 목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목국, 세력, 국판. 예, 그렇고 삼합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삼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지지의 역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12, 사주 명리의 모든 기운은 양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12지지의 역할에 관해서 보면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유감스러운 게 유튜브 TV가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쏙쏙 들어가게 머릿속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해드리지 못한 점 저도 못내 안타깝고 아쉽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건이 워낙 열악해서 모든 건 다 잘 알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지금 만족도가 정말 최하이죠. 모든 게 아주 악조건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회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셔서 절대 이거 들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수천년의 인류의 제1천재들이 천문을 연구한 학문, 이걸 우리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서 우리 글로 만들어서 이것도 전부 한문인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한문을 우리 신세대 젊은 세대 누구나 다 봐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꼭 무슨 점집 차리고 철학관 차리고 뭐 유튜브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나침판, 등대, 현대 용어로는 시대의 흐름이 내비게이션, 자기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사람이 어둠에서는 허우적거리고 길을 헤맬 수 있는데 밝으면 대낮에 길 헤매대 봤습니까? 모르는 길이야 몰라서 헤맨다고 그러지만 아는 건 헤매지 않잖아요. 그런데 밤길은 어둠에 달빛도 없고 뭐하면 어두우면 아무리 자기가 길에 익숙해도 좀 더듬거리잖아요. 낯만 못 오잖아요. 그러지만은 이 나침판 지금 자기의 앞길 자기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허우적거리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은 앞길이 하나의 내비게이션처럼 정말 헤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아주 소중한 학문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도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12지의 역할, 12지지라고 보통 하는데요. 뭐 12달인가 12달이나 12달이 12지지나 그게 아니고 떡이나 편이나 달걀이나 계리나 그 말 아닙니까? 한국말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12지지. 혀가 잘 돌아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12지지보다 12지지면 좀 혀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 명리의 모든 기준은 양력, 과거에는 음력을 사용했는데 시대의 흐름이 양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신세대들이 음력은 잘 모르잖아요. 거의 또 달리기 10중 8구는 양력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세세하게 음력까지 나오는 달력은 요즘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 자월인데 수월이 12월 자월 왕성하다 해서 제가 자오묘유는 왕성한 왕지라고 그랬잖아요. 왕지. 그래서
자월이 때문에 왕. 그리고 축토는 겨울 꽁꽁한 땅. 축토는 고지입니다. 겨울 마무리 갈무리 겨울을 가둬두고 잠시 니들은 좀 수고했으니까 쉬었다가 다음 네 계절 겨울이 오면 다시 활동에 나오고 해서 갈무리하는 축토입니다. 창고고자입니다. 축토 겨울토 꽁꽁한 땅. 그래서 자수가 12월 양력으로 왕성을 활동하고, 그리고 축토는 겨울토라 고지, 그리고 인은 생지, 봄을 불러오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생지 인은, 그리고 왕, 묘, 좌우묘라고, 묘는 왕지, 계절의 중간에서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는 아주 왕성한 사람도, 저 사람 기운 왕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익히시라, 한문을 아십사. 정말 중요한 학문입니다. 한문을 알면 더 빨리 이해가 빠릅니다. 이 한글로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한문이 있고 또 그 밑에 이렇게 한글로 써놓고 그래서 이해가 빠르죠. 한문만 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한글만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젊은 세대들도 모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한글 혼용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는 옥편을 뒤척거리면서 찾았어요. 근데 요즘은 검색창에 딱 예를 들어서 이 한자 무슨 한자지? 여기서 검색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합할합자가 합이 뭐지? 뭔 합자지? 합할합 딱 나오잖아요. 고자가 뭔 자지? 창고고 고지고 곡간고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얼마나 편합니까? 뒤적거리는 사이 벌써 딱 알아버리잖아요. 초스피드 세상. 정말 지금 제가 옥편이 몇 개는 있는데 제가 써먹지도 않습니다. 검색하면 저보다 찾는 시간보다 훨씬 단축이 되니까. 그렇게 편한 세상이 시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그리고 인 봄을 불러오는 생지, 그리고 묘는 왕지 좌우묘이죠. 그리고 진토는 고지, 봄의 토입니다. 봄, 인묘, 니들 봄에 수고 많이 해서 고생해서 이제 니들 계절이 갔으니 창고에서 편히 쉬다가 충전 잘했다가 때가 되면 봄 돌아오면 다시 왕성하게 활동해 나오고, 지금 진토가 갈무리 창고고 가둬두는 겁니다. 봄 계절을. 그 다음에 이제 진토가 여름으로 이어줍니다. 4, 5. 그러면 진토는 고자로 나왔고 봄에 창고니까. 그리고 4는 생지, 다시 이제 여름을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5는 좌우묘라고 하죠. 왕지, 왕성한 활동, 계절의 기운을 마음껏 뽐낸다. 왕지는 계절에. 그리고 힘이 있어야 왕성하게 기운을 뿜어내는. 힘 없는데 자기 자신도 거르적거리고 뒤척거리고 뭐 하는데 어떻게 힘을 마음껏 뿜어내겠습니까? 이 기, 우주 기가 바람입니다. 바람풍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람 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잡아본 일 있습니까? 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 바람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람풍, 한문어 풍입니다. 바람풍.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기운, 우주의 기운, 천체의 기운은 기입니다. 기운은 바람. 왜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거목 아니면 조금 적은 나무라도 가서 흔들어 보십시오. 훔쩍 돌아옵니다. 그런 것을 태풍 같은 거 오면은 그 큰 나무가 넘어지기도 하고, 물론 고목도 돼서 그러면 뿌리채 막 뽑히기도 하고. 지금 바람 좀 불면 막 낙엽에 이파리가 막 흔들거리고, 그러면서 바람이 오구나. 또 여러분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육감으로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더울 때 바람이 몸에 스치면 시원하잖아요. 바람이 분다. 그리고 추울 때 또 바람이 춥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람기. 사람도 기로 움직입니다. 기. 그런데 안 보이죠. 서양 철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현명해 같은. 이 동양 철학이 아니라 서양 의학은 이제 현명형처럼 세세하게 보이는 것에 한해서 치료하는데, 동양 의학은 보이지 않는, 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으로 막힌 걸 혈기혈이라고, 기운기, 혈은 피혈. 그래서 기혈 소통을 해주면 병이 없습니다.
이게 병이란 게 피장난이라고 그래요. 피가 잘 돌지를 못해서 병이 오는 거. 모든 게. 그래서 기혈만 잘 소통이 되면 병이 없고 건강. 반드시 침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소통해야지 맥힌 데는. 절대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 기운은 바람, 사람의 기는 기혈로 움직이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지. 그래서 고지는 계절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12지지의 역할이라고, 사는 여름의 생지, 오화는 여름의 왕지, 미토는 여름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4, 5 니들 여름 동안 맹렬히 활동에 노력 심 많이 써서 수고해서 좀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편히 좀 쉬어서 충전시키고 여름 돌아오면 다시 왕성히 활동하다오는 갈무리 미토입니다. 여름 토는 미토. 그리고 신은 가을 접어드는 신은 생지, 그리고 좌우묘에서 유는 왕지,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가을을 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창고고 고차는 술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술토. 역시 신금, 요금, 가을 뜻하는데, 너희들 고생 많이 했어. 역시 너희들도 좀 들어가서 창고에 좀 편히 쉬고 충전시켜다 가을 돌아오면 다시 왕성하게 활동해다 하는 신유. 술은 가을 마무리 중재 역할은 술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에 해수, 자수는 겨울 뜻입니다. 겨울. 해는 생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생지 해수. 자수는 왕지, 좌오묘, 왕성한 계절의 기운을 뿜어내는, 계절의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는 겨울의 자수, 왕지입니다. 그리고 해자축, 겨울의 축토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축토, 꽁꽁한 얼음 딱.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들도 고생했어. 내 창고에 들어와 좀 쉬었다가 다음 계절 돌아오면 그때 활동에다오 해서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고, 묘지고, 곡간고, 그럼 뭐 가을에 수확 많이 해서 곡식 갖다 두잖아요. 그 창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뒤지라고. 창고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무기 같은 걸 또 쌓아놓는다 해서 창고고, 병창이라고 해요. 병창, 창고고. 그래서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은 태어난다. 말 그대로 생은 태어난다. 왕은 왕성하다. 고는 창고에 재장하다. 자, 이렇게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 도면 밑에 생은 태어나다 나와있죠. 그리고 이래 산처럼 생왕고 나와있죠. 생은 태어나다. 왕은 왕성하게 활동하다. 정상 아닙니까? 고는 창고고, 창고. 그래서 이렇게 쫙 시작, 왕은 왕성한 활동, 그리고 고는 창고. 내리막은 이제 쉴 때가 됐으니까 너무 정상까지 올라가서 활동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편히 쉬어다오 하는 생은 태어난다. 왕은 왕성하다. 고는 창고에 재장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A4 지금 3분의 2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까짓 거 좀 듣는 거야 하면서 좀 조금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그러잖아요. 인내는 쓰나 찾는 건 어렵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것도 반복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지루하고 따분하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은 이미 아신 분은 지나치셔도 관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꼭 들으시면 제 단점 혹은 고쳐야 될 점 아니면 잘못된 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정말 스승으로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충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주십시오. 사람은 충고 가능. 네, 충신 잘 두어야 그 이증 같은 훌륭한 충신을 뒀기 때문에 그 당태종이란 청사의 길이 빛나는 임금 성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10중 8구는 감정의 동물, 칭찬에 춤을 추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간언하는, 진짜 이 간언,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큰 업적을 남깁니다. 절대 사탕 발림으로 기에 달면 안 좋습니다. 기에 써야 약이 됩니다. 여러분, 약, 양약이 되든 한약이 되든 잡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 치고 단 약 봤습니까? 입에 쓴 것은 몸에 부가 되는데 입에 단 것은 독입니다. 지금 당뇨 환자, 비만 많은 이유가 단 것,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때문에 병입니다. 과거에 당뇨요? 무슨 비만이요? 천당 영양실조 걸려 죽을 지경인데요. 일 많이 한데다가 영양습. 근데 요즘은 너무 과잉 섭취, 너무 단 거, 너무 인스턴트 이걸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대하고 또 당뇨가 많고 지금 합병증 병이 많아요. 근데 절대 입에 쓴 걸 많이 잡, 야채를 많이 잡수십시오. 고기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제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해요. 잡수시되 적당히 잘 잡수시고, 적당히는 그랬거든요. 대신 잘 잡수시면 열심히 소화를 시키십시오. 많이 운동을 해서 소진을 시키십시오. 그럼 아무리 잡수셔도 절대 비대하지 않고 당뇨 안 걸립니다. 잘 잡수시되 마음껏 뿜어내십시오. 활동을 하셔가지고 꼭 산책만 하는 법도 없고요. 꼭 뭐 헬스하라는 법만 없고 마냥 가르쳐줬고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제가 이러면 좋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지지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오행 자, 천간, 지지, 음양, 오행, 십신 등등 이걸 기억하십사. 그래야 앞으로 진도 나갈 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나의 사주 명리 책명 나의 사주 명리 출판 날 하루 이틀 나날할 때 날 예자입니다. 날 출판 날 그리고 저자 현묘 오묘하다 현묘하다 이름이 멋있잖아요. 현묘 나의 사주 명리 내가 스스로 언젠가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사주를 풀고 해석할 수 있는 나의 책 사주 명리 나의 사주 명리 나의 책 나의 사주 명리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면 네이버 검색창 블로그 들으면 안녕 사주 명리 유명한 블로그입니다. 왜냐면 그 블로그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초지일관 해서 책으로 출간한 게 나의 사주 명리 책입니다. 정말 다음 이게 1권입니다. 다음 2권은 6월쯤에 나온답니다. 2권은 이제 사주 풀이 해설 그런 좀 차원이 높은 거죠. 보통 공식은 이해도 풀이하는데 어렵잖아요. 그 해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고 2권 나오면 또 사서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좀 관심 있으시고 기초가 없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책 다시 한번 검색창 인터넷 같은데 교보문고 등등 판매하고 있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그냥 잘하잖아요. 검색창 또 컴퓨터 잘 다루잖아요. 딱 주문하면 거짓말처럼 내 집 앞에 딱 배달해 주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꼭 나가서 샀어야 되지만 요즘은 가만히 컴퓨터 검색만 해가지고 딱 주문하면 딱 해다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의 사주 명리 안녕 사주 명리 들어가서 천간 지지 충 살
12운성, 12신살, 신살 등등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아주 모든 게 총 막 나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읽어, 두 번 읽어, 10번 이해할 때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같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2지지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오행,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개 오행. 음양은 양음. 쉽게 해서 더하기 빼기, 보태기 빼기,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간지, 천간, 지지.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지지는 자축인묘진성, 우미신유, 수레 12개. 그래서 간지, 천간 10, 지지 12, 22자가 공식입니다. 그거를 익숙하게 천변만호라고, 천지 만물의 조화가다, 갑자을족, 병인정명, 무진, 기사, 경호신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집니다. 12지지와 계절, 오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로 분류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인데 다른 이름이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방위까지 하나의 세트로 연결됩니다. 12지지와 내방위, 이렇게 쫙 또 원칙이 나옵니다. 12지지와 내방위, 이렇게 나오죠. 시계 방향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시 또 자축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 여름이 가면 겨울, 가을, 가을이 가면 겨울, 겨울이 가면 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순환 나와 있죠. 12지지와 사방위, 내방위, 겨울, 수, 북으로 나와 있죠. 북쪽. 그리고 봄, 봄, 목, 동쪽, 이렇게 나오죠. 봄, 동쪽, 목,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그리고 여름, 화 해가지고 남쪽 그렇게 나오죠. 여름, 화, 한문과 같이 남쪽, 남영남, 북녘북, 그리고 동녘동, 그리고 이제 가을, 가을은 금으로 나오죠. 가을, 금, 서쪽으로 나오죠. 서녁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도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12지지와 내방위, 내방위란 사방위, 내방위는 동서남북, 그래서 방위, 동서남북이 사방이란 게, 그래서 겨울은 수를 뜻하고 방향은 북쪽, 수는 겨울이다, 수는 북쪽이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봄은 동쪽, 나무, 목, 동녘동. 그리고 여름은 화, 그리고 남쪽. 그리고 가을은 금, 서쪽. 가을은 좀 서늘하잖아요. 서쪽. 서쪽, 가을, 금. 겨울은 수, 북쪽. 이렇게 동서남북 12지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인, 묘, 진, 봄, 그리고 사, 오, 미, 여름, 세 지지, 이게 방합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방합입니다. 그리고 신유술, 가을, 그리고 해, 자, 촉, 겨울,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 4계절이니까 3계절씩에 3, 4, 10이 아닙니까? 12계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 지지가 합해서 4계절이니까 3, 4, 12, 12달, 12지지. 그래서 또 이제 삼합에 이어집니다. 다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오행금이 상징하고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오행금이 상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유금, 예, 10번째 유금, 지지에서 10번째 유금입니다.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 할 때 유 10번째, 예, 숫자도 기억해야 되고, 유금, 가을, 예, 유금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방위로는 서쪽을 나타냅니다. 유금, 신금과 여금은 서쪽, 방위로 서쪽, 예, 서쪽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을 여러가지 용어와 개념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합이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도면을 먼저 보시죠. 예, 방합이란에서 이런 설명이 나오죠. 예, 이번엔 도면이 좀 있네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여드릴 때 조금 잘 안 보인다, 아니면 좀 더 가까이 화면을 보이다오, 이런 식으로,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가지 조건에서 원래 유튜브 TV 방송을 해야 제가 마음껏 소신을 피력하고 또, 네, 질판에 또 기록도 하면서 더 세세하게, 더 이해가 잘 가도록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조건이 되질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좋아요를 해주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예, 주변 분에게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검색창 킹스하게 들어오셔서, 이왕 어차피 어디에서도 구하시기 때문에, 예, 제 킹스하게 들어오셔서 양말을 여러분이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력이 생기면 유튜브 방송을 해서 여러분에게 실시간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서 더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 실시간 스트리밍 조건이요, 구독자 1000명이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820명 정도 됐거든요. 조금 앞으로도 약간 모자라는데, 다행히 검색해 보니까요, 지금 자격 요건은 됐어요. 구독자는 자격 요건이 부여됐고요. 다 한 가지, 시간이 4000시간이라 해야 된답니다. 또 그 시간, 저는 그때 시간을 전혀 모르고 그냥 1000명만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 자격 조건이 되구나 했더니, 나중에 또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제가 그런 거 원래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해봤더니 또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구독자는 자격 요건이 부여됐고, 시간만 4000시간 때우면은, 예, 그때는 자동으로 언제 어느 때고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나갈 수 있는, 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 자기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예,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며칠 전에 봤더니 700시간이 좀 넘었더라고요. 요즘은 좀 며칠 됐으니까 좀 더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셔서 많이 조회를 해 주시면 저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는, 네, 정말 유튜브 TV를 어떻게든 좀 준비해서 보다 유익한 방송, 보다 상세한 설명, 예, 여러분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서로 상부상조, 예, 공생, 예, 하는 뜻에서 여러분이 저를 도움을 주시면, 예, 검색창 킹스하게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십시일반으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방학이 아니라 애들 방학, 예, 방학이 아니라 방합, 계대로 합이죠. 예, 봄, 여름, 가을, 방합이란 방합할 때의 방자, 모든 게 뜻이 있습니다. 방합할 때의 방자는 방위의 방자,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위할 때, 예, 방위 방자를 씁니다. 즉 방위가 같은 지지끼리 모이는 합을 방합, 즉 방위가 같은 지지끼리 모이는 합을 방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방합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동쪽 방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설명이 지나갔으니까요. 동쪽 방향에서 12지지와 사방이 다시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색 봄목이라고 되죠. 동쪽이라고 동쪽 방향에서 인묘진이 모여서 인묘진, 동쪽 방향 인묘진 이렇게 돼 있죠. 인목, 묘목, 진토. 그래서 동쪽 방향에서 인묘진이 모여서 모구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목이라고 나왔잖아요. 봄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봄목, 인묘, 동쪽, 인묘진. 그래서 동쪽 방에서 인묘진이 모여서 모구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에는 남쪽 방향, 남쪽 여름 화, 남쪽으로 되어 있죠. 여름 남쪽 방향에서 사오미, 인묘진 바로 밑에 사오미 나오잖아요. 사오미 여름화 남쪽 사오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남쪽 방향에서 사오미가 모여서 화의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서쪽 방향 금이 나오죠. 신유, 가을, 금 이렇게 나오고 서쪽으로 나오죠. 신유는 금이기 때문에 하얀색. 이렇게. 그래서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반대가 서쪽 아닙니까? 서쪽 방향에서 신유술이 나오죠. 신금, 유금, 술토. 신유술이 모여서 금의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가운데 자, 금, 신유술. 왕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북쪽 방향에서 해자축, 겨울, 수, 북쪽이라고 나왔잖아요. 해자축. 그래서 북쪽 방향에서 해자축이 모여서 수의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겨울, 수, 북쪽, 해자축 나오잖아요. 해자축. 그죠? 이렇게 해서 사계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국이라는 단어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국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다시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 세력, 판을 깔아준다. 국을 이루었다. 세력을 이루었다. 국, 판, 세력. 그리고 방합에 의해 인, 묘, 진, 목국. 이렇게 설명 두 번째 가운데 중앙을 보시겠습니다. 방합에 의해 인, 묘, 진, 목국. 사오미, 화국. 대각선 표시 신유술, 금국. 그리고 해자축, 수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상세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방합에 의해 인묘진 봄을 뜻하고 목국. 그리고 사오미 여름 화국 덥기 때문에. 그리고 신유술 금국 가을. 가을은 좀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해자축 수국 겨울. 해자 해수 자수 축토 언땅 공공 언땅 해자축 수국을 이룹니다. 동서남북 방합. 이렇게 또 도면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동서남북 도면을 보시죠. 동서남북이 나와 있죠. 인묘진 목국 나왔죠. 인 더하기 묘 더하기 진토. 제가 보물 중재 갈무리하는 역할 창고고자 진토 토 인묘진 봄의 고 진토가. 그래서 인묘진은 세 지지가 합하면은 목국 봄 나오죠. 목국. 그리고 국으로 나와있네. 목국 맨 위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자 생략하고 그냥 사남쪽 이치적으로 방위로는 남쪽 사오미. 사 더하기 오 더하기 미. 사오 더하면 미토. 여름토. 미토는 여름토. 그래서 사오미는 화국 여름 덥다 해서 그래 빨강으로 표시되어 있죠. 토는 전부 노란색이요.
그리고 서쪽은 신유술, 신 더하기 유 더하기 술은 예, 가을, 술은 가을, 금국, 예, 신유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더하기 자 더하기 축은 수목, 수국, 해자축. 그래, 해수 자수는 축토. 그러게 겨울 갈무리, 겨울 창고, 언땅, 축토, 수국. 해자축은 방위로는 북쪽,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방합의 세부 조건이 나옵니다. 이제 방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때문에 이제 방합의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주 원국에서 사주 팔자, 사주 원국에서 방합을 이룰 경우 방합, 방합을 이룰 경우 세 개의 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사주 원국에서 방합을 이룰 경우는 세 개의 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즉 인묘진에서 여기서 인자 빠져버려도 안 되고 묘도 빠져도 안 되고 진짜 그 중에 세자가 합해져야 한 자만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입니다. 두 개만 있으면 방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세 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 두 개만 있는 경우를 반방합이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두 개만 있을 경우는 반방합이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방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삼합의 경우는 두 개만 있어도 이해가 삼합의 경우 세 개의 지지가 무인데 두 개만 있어도 반합으로 인정한다. 예, 가로 닫고 방합의 세부 조건 네, 이렇게 예, 지지 지금 설명드리기 때문에 우측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에만 관해서는 천간 설명할 때 지지가 나왔죠. 이제 지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지합 설명하기 때문에 네, 지지에는 천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지만 나와서 인, 묘, 진, 목국. 예, 옆에 우화가 있네요. 우화는 빨간으로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우린 한 식구야 했습니다. 인, 묘, 진. 그래서 세 개의 승으로 방합, 목국, 형성 그러겠네요. 인, 묘, 진. 우리는 한 식구야 풍선. 빨간을 씻죠? 오는 지하고요. 네, 인, 묘, 진.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야. 예, 목국을 형성한 겁니다. 여기서 한 자만 인 빠져버리도 안 되고 이 중에 세자 중에 한 자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 그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합의 세부 조건 인이 어디 갔어? 애매하다. 인, 묘, 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만 있으면 방합 자체가 형성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설명이 예, 방합의 세부 조건 해서 예, 우측 제가 볼 때는 좌측입니다. 방합의 세부 조건. 그래서 자, 묘, 진, 오.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지금 인, 묘, 진 해야 되는데 진, 묘, 진은 있는데 인이 없어요. 자, 묘, 진, 오가 돼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인이 어디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합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만 있으면 방합 자체가 형성 안 돼. 인이 어디 갔어? 애매하다. 이거는 예, 방합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 주시고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